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공학대학 융합생명공학과 조재일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원 최오람입니다. 저희 몸 안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이 대식세포로 인해 병원체에 대한 선천적인 면역 반응, 즉 내재성 면역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암, 당뇨, 비만, 혈관 질환과 같은 병들은 내재성 면역 중 하나인 염증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 만큼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DNA, RNA,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에서 세포나 질병에 걸린 동물 실험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노후한 세포 소기관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과정을 연구해서 영노화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천연 추출물을 이용해 항염증, 면역 기능 소재를 개발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1차 장벽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부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거나 노화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져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감염원의 공격에 약해지고 피부염에 걸리기도 쉬워집니다. 따라서 피부 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인삼 성분 중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분해되면 프로토파낙사트리올, PPT가 됩니다. 저희는 이 PPT 성분이 피부 보습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해서 기능성 화장품의 재료로 무궁한 가능성이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인삼의 주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PPT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PPT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식약처에서는 보습에 도움을 주는 인자로 콜라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대부분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가 이런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직접적으로 보강해주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단가가 높기도 하고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분해가 쉽게 되다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이처럼 PPT와 같은 성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 피부 장벽, 콜라겐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FLG, TGM1, 클라우딘, 오클루딘의 발현을 높이고 히알루론산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HES1, HES2, HES3, 아큐피3의 발현을 높인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HES1 유전자의 발현 증가 효능이 PPT에서 독보적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독성이 없어서 보습과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험 단계의 화합물들은 세포 독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발라볼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사람의 각질 형성 세포인 핵캣 세포로 실험을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PPT가 사람 피부 조직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또 히알루론산을 합성하는 효소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얼타임 PCR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였고요. 또한 이런 유전자를 발현하는 전사인자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루시퍼레이즈 리포터 에세이라는 기법도 활용하였습니다. PPT 같은 경우에는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에서도 충분히 추출을 할 수가 있고 화학적으로도 충분히 합성이 가능합니다. 꼭 인삼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몸을 청결하게 하고 미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과 그 안전성 그리고 효능을 심사받은 화장품을 말합니다. 이 연구는 주름을 개선하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를 종합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해인 2021년 특허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사업화를 위해서는 PPT가 어떤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지 그러한 쪽에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체에 대한 피부 저자극 시험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 PPT를 효율적으로 피부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제형과 제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2023년 1,000억 원 규모에서 2033년 1,8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9%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아주 유망한 시장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기능성 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이나 미백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장벽 기능 개선이나 보습 관련 제품들은 매우 일부에 불과해서 뛰어난 제품 개발이 시장 선점에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PPT 같은 경우에는 섭취해도 안전성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자, 라면, 껌, 아이스크림, 음료수, 차 등 다양한 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캔서 같은 암과 같은 쪽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암의 유도나 전이를 이제 시키는데 중요한 인자들을 찾아내고 그 인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드러그를 개발해서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PPT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PPT뿐만 아니라 요새 이러한 천연 추출물들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